혹시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로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?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. 아, 네. 당황스럽죠, 정말. 바로 은행에 막 연락해서 아이고 잘못 보냈어요. 돌려주세요 하게 될 텐데요. 근데 만약에 돈을 받은 사람의 은행이 저희 고객 빚이랑 상계 처리했습니다.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? 네, 상계요? 네. 여기서 상계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서로 주고받을 돈을 그냥 퉁치는 걸 네. 의미하는데요.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. 사건 번호 2012-256481 판결이죠. 네, 맞습니다. 이 판결이 좀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고 있죠. 그렇죠. 이게 보니까 약 2천만 원 정도를 실수로 남자 FMB라는 회사 계좌로 보낸 분이 있었어요. 원고죠. 이분이 그 회사의 거래은행, 그러니까 피고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사건이에요. 네. 전형적인 차고 송금 반환 청구 사례로 보이지만 쟁점이 있었죠. 네,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송금한 사람은 이거 명백히 내 실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작 돈을 받은 회사, 그 수취인은 뭐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?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느냐? 이게 문제인 거죠.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이 판결 내용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사건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. 원고가 2019년 6월 10일에 그 26,829만 2천 원, 이 돈을 남자 FMB의 국민은행 계좌로 잘못 보낸 거예요. 네, 실수였죠. 그래서 즉시 국민은행에 연락해서 이거 차고 송금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요. 네, 그 절차는 밟았죠. 돌려주는 거 동의합니다. 이런 식의 인정이나 동의를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여기서 이제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건데요. 대법원이 이전 판례들을 쭉 보면서 원칙을 제시합니다. 뭐냐면 만약 돈을 받은 수취인이 명확하게 이거 실수로 온 돈 맞고요. 돌려주는데 동의합니다. 이렇게 의사를 딱 표시하면요. 그러면 수취인의 은행은 그 돈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. 자신의 대출 채권 같은 거랑 상계할 수 없다는 거죠. 수취인이 오케이 하면 은행은 못 건드린다? 그렇죠. 왜냐하면 그건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, 우리가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, 신의칙. 이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 신의칙이라는 건 뭐 간단히 말해서 서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법의 기본 원칙 같은 건데요. 수취인이 돌려주라고 동의까지 했는데 은행이 낼름 자기 빚이랑 상계해버리면 이건 좀 신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수취인 본인이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돌려줘라. 이렇게 딱 인정해주면 은행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수취인의 동의가 있으면 송금인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.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게 없었잖아요. 남자 FMD는 가만히 있었고. 바로 그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. 그럼 은행은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? 송금인은 진짜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이게 차고 송금인지 아닌지 이걸 뭐 일일이 조사하거나 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. 은행이 그걸 다 확인할 의무는 없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송금인이 아무리 이거 실수예요라고 주장하더라도 정작 돈을 받은 당사자, 수취인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취은행이 그 예금, 그러니까 차고 송금된 돈이죠. 이걸 가지고 수취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,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남자 FMB에 대한 대출금 같은 거요. 이것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.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. 와, 그건 저는 정말 예상 밖인데요. 아니, 송금인이 은행에 실수다라고 알렸는데도요? 네, 알렸더라도요. 결국 돈 받은 사람이 동의 안 해주면 은행은 어차피 우리 고객 계좌로 들어온 돈이고 마침 우리한테 빚도 있네? 그럼 우리가 가져간다. 이게 가능하다는 거네요? 네,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.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법리는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건에서 피고 국민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뭐 신의 측에 반한다거나 권리를 남용한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.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. 네. 그리고 설령 그 예금 계좌가 뭐 제3자에게 압류된 상태였다거나 아니면 은행이 그 압류된 금액 범위를 넘어서 성계를 했더라도 이 결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
압류 여부랑도 상관없이요? 네. 상계 자체가 적법했다고 본 이상 은행의 행위가 송금인, 즉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도 되지 않는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. 결국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. 기각됐군요. 야,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. 그러니까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에 빨리 알리는 건 물론 기본이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돈을 되찾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군요. 그렇죠.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. 결정적인 열쇠는 결국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, 그 수취인의 실수 인정 그리고 반환 동의 여부, 여기에 달려 있었네요.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교훈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이 판결은 차고송금이라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수취인의 의사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. 은행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예금주, 즉 수취인과의 계약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수취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는 송금인의 주장만으로 이미 실행된 상계를 되돌리거나 막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. 네, 오늘 살펴본 판결, 이 금융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참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. 어떤 점이죠? 이 판결은 수취인행,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의 은행의 책임이나 권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네, 그랬죠. 은행의 상계권. 그렇죠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자, 은행이 이렇게 합법적으로 상계를 해버려서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송금인.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러네요. 은행한테는 못 받는다고 결론이 났으니까. 네, 혹시 부당하게 돈을 받은 그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내 돈 돌려달라. 이렇게 요구할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? 은행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거요? 네, 이 부분은 또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거든요.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거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겁니다. 네, 그렇군요. 은행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수취인과의 관계는 남아있을 수 있다.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